이제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단계별로 차근차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점을 지나는. 네, 선생님이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또? 그렇지. 그래서 직선 그러면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이렇게 생각을 딱 해줘야 돼. 두 개를. 그런데 항상 모든 문제를 보면은 둘 중에 하나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주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다 주지만 고등학교 때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은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이 두 개를 구하면 무조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숨겨놓습니다. 알겠죠? 그거를 하나 이제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일단 요걸 하나 물어볼게. y는 뭐 2x 플러스 k.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일까요? 어떻게? 기울기가 몇이고? 2이고 y절편 얼마예요? 그런데 너네가 지금 머릿속에 기울기가 2이고 y절편이 그냥 k 딱 한 점인 직선 하나가 지나가나요? 그러면? 응? 뭐라고? 못 들었어. 자,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 이 직선이 그냥 하나 이렇게 생각나면 이제 안 돼요. 여러 개가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기울기 2는 고정이죠. 기울어진 정도를 유지하면서 K가 1이면 여기, 2면 여기, 3이면 여기,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마이면 여기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유지하며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직선이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돼요. 앞으로. 특히나 앞으로.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그려놓을게. 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y절편을 모를 때 그냥 이게 직선 하나 이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기울기 2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겠네 이런 생각.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이런 직선은 어떤 직선일까? 그렇지. 어떻게? 얘는 기울기가 있어 없어? 모르지. 그리고 y절편이 얼마야? 딱 3이죠. 그러니까 y절편이 0,3이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축은 안 그릴게. 자, 그러면서 기울기가 1이면 어떻게? 이렇게 2면은 3이면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되겠지? K가 기울기가 움직이면서 얘가 어때? 0,3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회전되는 모양이 그려져야 돼. 그냥 KX 더하기 3 하나 이런 느낌이면 안 돼. 앞으로 고등학교 때는. 미지수가 있다? 그러면 움직이고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 얘가 삐걱 이렇게. 근데 얘가 그냥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y절편은 3으로 고정을 하고 이 점은 무조건 지나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직선일 거야 라는 그 감각이 좀 있어줘야 된다는 거지.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게 바로 둘 중에 하나만 주는 경우입니다. 자, 얘는 기울기를 줬지만 한 점을 주지 않았던 거죠. 얘는 기울기를 주지 않고 한 점을 제공했던 거죠. 상황이. 이해됐어? 자, 근데 얘들아 이제 세 번째 건너갑니다. y는 kx 플러스 2k 플러스 3. 얘들아 기울기 있어요 없어요? 지나는 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얘는 둘 다 안 준 걸까? 아니요.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제공되어 있습니다. 둘 다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 보이죠? 그런데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기울기는 x 개수잖아요. 근데 기울기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미지수죠?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기울기에 관계없이 움직이는 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얘처럼. 기울기가 왔다 갔다 변하고 있지만 안 변하는 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고정된 지점. 맞나? 이해됐어요? 우리는 이 지점을 찾아낼 겁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뭐라 했냐면 기울기가 지금 K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을 거라는 거지. 이때 이 점을 우리가 항상
기울기에 관계없이 지나는 이 점을 뭐라고 부르냐? 두 글자로 정점이라고 불러요. 약간 정은 고요할 정, 동점하고 반대말. 동은 움직일 동. 동은 왔다 갔다 막 움직이고 있는 점이고 정점은 고정점, 정점. 이렇게 약간 딱 꽂히면 움직이지 않는 점을 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은 이 직선이 고정된 어떤 한 점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의 상태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자, 근데 얘들아, 여기 표현이 조금 익숙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 누구에 대한? 자, 근데 K에 대한 항등식일 때 우리는 식을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지? 그치? X, Y가 중요한 게 아니라 K에 대한 항등식이면 얘를 K로 정리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항등식 얘기가 나중에 나오잖아. 그러면 아, K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근데 이 값이 0이라면 이 식이 0이라면 답은 뭐예요?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0이다 이거 아는 거 맞죠? 자, 그럼 얘들아, 이 식이 K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이 있다면 K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자, K 있는 거 XK, 여기는 2K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3 있고 Y를 가져올게요. 됐어? 자, 그러면 얘가 0, 얘가 0 해봐. 얼마? 몇 컴마면? y,3. 얘가 바로 내가 찾던 정점입니다. 눈에 안 보였었죠? 근데 얘가 바로 고정점이에요. 이 직선에. 그래서 이 직선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마이너스 2,3을 K 값에 기울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요. 마치 얘처럼. 그리고 기울기가 삐걱삐걱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직선이.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 0,3이 뭘까요? 바로 이 y는 kx 더하기 3의 정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런 걸 정점이라고 불러요. 고정점. 막 기울기가 변하면서 기울기가 변하면 막 다 왔다 갔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무조건 지나는 지점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 점을 우리가 정점이라고 부르고 어떤 직선에서 x계수, 즉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반드시 지나는 한 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자, 근데 그 점을 정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그 점은 너무 중요한 점 아니야? 기울기가 왔다 갔다 해도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걸. 그쵸? 자, 그래서 그럼 이 정점을 유기식에서는 어떻게 바로 찾느냐? 그냥 얘를 K로 묶어보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럼 눈에 보여? 얘가 어디 있어? 0 되는가? 뒤에 있는가? 0 되는가? 뒤에 있는가? 근데 외우기가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y는 2차 함수 풀면서 이거 꼭지점 얼마야? 이렇게 읽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항상 읽지 않아? 마이코마 3이라 읽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냥 마이코마 3. 꼭지점 읽듯이. 제곱은 없지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마이코마 3, 얘가 바로 정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하나 연습해보세요. y는 kx 마 3k 플러스 7. 자, 얘를 정점 몇 콤마 몇일까? 그렇지. 왜? k로 묶으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자는 거지? 3,7을 지나며 기울기가 어떤? 왔다 갔다 삐걱삐걱 움직이고 있는 기울기를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모양이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야 돼. 그냥 이게 예전에는 그냥 이런 걸 딱 보잖아? 그러면 그냥 하나, 약간 직선이 하나 이렇게 생각났다면은 앞으로 고등학교 때는 이 K, 미지수를 보자마자 움직이는 직선인가 보다 약간 이렇게 얘를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약간 그래프를 그릴 때 굉장히 달라집니다. 쉬워져요, 문제가. 알겠죠? 움직여 본다. 자,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부른다? 정점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얘들아, 근데 정점은 누구 값에 관계없으니까 보통 K 값에 관계없다고 줘. 그러면 난 잘 모르겠어. 그럼 항등식으로 재빨리 해석을 해서 그 누구에 대한 항등식 하면
문자가 x, y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얘로 정리해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점을 무조건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근데 얘들아, 얘를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 항등식 때문에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썼죠. 근데 선생님이 정점을 어떻게 찾았냐면 이게 항등식이가 여기 0, 여기 0 해가지고 y, 3 이렇게 찾았죠. 근데 사실 얘가 0인 것은 무슨 뜻이냐면 x는 마이너스 2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들아, 혹시 x는 y 그러면 점이 떠오르니? 그렇지 얘들아, 점인가요? 얘는 직선입니다. x는 마이너스 2는 뭐예요? 이렇게 된 세로 직선인 거죠. 사실은. 자, y는 3이잖아. 근데 얘가 y는 3점 이렇게 떠오르면 안 된다 이거지. y는 3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가로 직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점은 어디 있냐고요? 두 직선의 교점에 있는 겁니다. 인정해요? 두 직선의 교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이제 얘를 얘기하기 위해 선생님이 1, 2, 3을 설명한 거예요. 1, 2, 3을. 자, 예를 들어서 어디를 보냐면 167번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167번 문제. 자, 직선 k 플러스 2x k 마이너스 1의 y 3의 k 플러스 1은 0 이런 직선이 있대. 근데 얘가 뭐래? 실수 뭐에 관계없이 k 값에 뭐 관계없이 어떻대? 없이 항상 지나는 사분면을 물어봤잖아. 그럼 선생님이 살짝 바꿔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볼게. 자, 이 점이 뭐라고요? 정점, 고정된 지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근데 k 값에 관계없으니까 이 식은 잘 정리된 거야 아니야? 아니죠. 누구에 대해 정리해줘야 돼? k. 그러면 얘를 일단 틀을 만들어 이렇게 하고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x, xk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2x니까 여기다 넣고 ky니까 여기다 넣고 마이너스 y 여기다 넣고 3k, k 있는 건 왼쪽에 k 없는 건 오른쪽에 정리. 자, 근데 이게 0이니까 결론이 뭐야? 이쪽이 k 개수가 0이고 상수도 0이어야 되죠. 자, 근데 얘가 0, 얘가 0이라고 하면 뭐야? 연립방정식 아니겠어요? 자, 근데 잘 봐야 돼. 얘가 어떤 직선이겠죠? 얘가 어떤 직선이겠죠? 근데 선생님이 그 정점은 어디 있다 했어? 교점에.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교점이 바로 정점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 자, 정점을 지나면서 K가 기울기가 왔다 갔다 변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삐걱삐걱 움직이겠죠. 이 두 직선이 아니라 얘네들이 회전하면서 만드는 모든 기울기를 가진 이런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학교 1학년 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다고 배우지? 무수히 많이 있다 배우죠? 얘예요. 이 점을 지나는, 이 한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기울기를 막 왔다 갔다 바꿀 거 아니야. 무수히 많겠죠? 그 무수히 많은 그 직선을 한 번에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얘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다고 배우잖아.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지점을 요 지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네모칸 이 직선이 뭐냐면 이 교점 일단 구해볼까? 얘는 0이랑 그냥 더하면 되겠죠 얘들아. 연립되니까. 그죠? 더하면 얼마야? 3x 더하기 6은 0이니까 x는 얼마고? y고 y는? y 좀 넣어줘. 마일인가? 그러면 여기 교점이 마일, 마일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직선은 뭐냐면 마일, 마일을 지나는
기울기가 랜덤이죠. 모든 직선. 모든 직선이 이 한 번에 표현된 겁니다. K를 1, 2, 3, 4, 5, 6, 7, 8, 2분의 1, 3분의 1 막 다 하잖아? 다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배웠던 무수히 많은 직선을 고등학교 때 와서야 드디어 한 번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이거 이해됐어?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뭐 좀 멋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얘들아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단 누구는 표현이 안 됩니다. 자, 어떤 직선 하나는 표현할 수 없어요. 누굴까? 아니, 그게 아니라 얘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얘는 K에 0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여기가 다 날아가면서 얘가 남겠죠?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노란 직선 중에 하나. 그런데 얘들아, K에 뭘 넣어야 얘가 남죠? 생각해보세요. K에 뭘 넣어야 얘만 딱 넣고 얘가 사라질까?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여기 앞에가 뭐 1이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얘가 살아있잖아. 어떻게 얘를 그냥 만드냐고. 없죠. 그래서 이거의 맹점은 뭐냐면 K가 붙어있는 직선 있지.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 이 직선 한 개는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것 빼고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하나가 부족하잖아. 그럼 이 하나를 추가로 더 해서 진짜로 랜덤.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가 0으로 만들어서 사라질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미지수를 하나 더 주는 겁니다. 미지수를 하나 더 줘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최종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어떤 직선 1번 여기에 K를 붙이고 미지수를 붙이고 여기에 직선 2번 해서 여기에 미지수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얘가 K와 M에 대한 항등식일 때 K와 M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지점이 있다고 할 때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때 바로 이게 K와 M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두 직선의 교점을 1번, 2번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정점으로 갖는 움직이지 않는 점으로 갖는 임의의 랜덤의 방정식 얘도 표현할 수 있지 않아? 이번에 맞죠? 여기 0 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0 넣으면 1번이 나올 것이고 여기 0 넣고 여기다 1 넣으면 직선 2번도 나올 거 아니에요. 정말로 얘가 바로 이 직선이야말로 두 직선의 교점을 정점으로 갖는 지나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으로 갖는 이미 랜덤 모든 직선의 방정식 얘를 한 번에 쓰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어때? 멋있죠? 이해됐어요? 근데 결론은 심플해요. 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K 값에 관계없대? 그럼 K로 항등식처럼 묶어. 그래서 얘네들이 어차피 0일 거 아니야. 항등식이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두 직선을 연립이지 뭐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근데 그 둘 다 만족하는 걔를 찾으면 교점이 나올 건데 그 교점이 바로 움직이지 않은 지점이고 이 지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삐걱삐걱 움직이고 있는 직선이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얘들아 교점이 아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이었죠? 이게 몇 사분면에 있어요? 몇 사분면에 있어? 여기에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서 기울기가 삐걱삐걱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무조건 지나는 사분면 몇 사분면이어야 돼요? 3사분면. 얘는 안 지날 수도 있어. 이렇게 가면. 얘도 안 지날 수 있어. 이렇게 가면. 그렇지 않아요? 얘도 안 지날 수 있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그렇지 않아? 그렇지만 정점이 있는 저 지점은 안 지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나치게 되어 있겠죠. 인정해요? 그래서 167번의 답은 바로 정점이 속해 있는 3, 4분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 수강은 엄청 중요한 내용이야.
왜냐하면 이게 고등학교 때 이제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프를. 엄청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 자, 그럼 얘들아,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활용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70번 한번 해볼까 봐요. 자, 너네가 이제 똑똑하니까 이걸 가지고. 근데 얘들아, 사실 여기까지는 잘 쓰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씁니다. 근데 이유는 뭘까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직선은 문제에 알려줘야 돼. 그렇잖아. 문제 제공된 두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답을 구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주겠냐 이거야.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걸. 보통 얘네 둘은 문제에서 구하는 답이 보통 아니에요. 문제 제공이 이미 끝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얘네들 말고 다른 직선을 구해달라고 한단 말이지, 결국에는. 그래서 굳이 여기에 미지수를 2개까지 붙이지 않더라도 답은 찾으실 수 있어요. 100%. 100%라고 하면 좀 예외가 있을 수 있나? 99.9% 무조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문제는 미지수가 이렇게 1개짜리로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단점은 뭐라고? K가 붙어있는 직선 하나는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일단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답은 어차피 아니겠지. 알겠죠? 자, 이걸 토대로 170번을 풀 건데, 다 이제 뭐 작성을 다 했다 하시는 분들은 170번 문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처음에 배우면. 자, 얘들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0번에. 자, 두 직선이 제2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뜻 아니겠어요, 문제가? 자, 근데 이 직선은 얘들아 정확히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만난다, 교점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면 반드시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일단 그려볼게요, 얘들아. 이거 X절편이 얼마지? X제곱 마이너스 2. 근데 X제곱은 Y가 0이니까 이렇게 가려봐. 3X 더하기 6은 0. 요거 풀면 되겠죠?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Y제곱은 얼마죠? 6. 자, Y제곱은 X가 0일 때니까 마Y 더하기 6은 0. 이렇게 가리고 Y는 6.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을 지나는 직선이, 아이고, 그럼 얘를 조절하면 되지. 여기가 6이에요. 이렇게. 자, 요런 직선이 하나 있겠죠? 얘가 바로 3x y 플러스 6은 0이라는 직선입니다. 자, 근데 얘들아, 얘는 두 번째 직선은 미지수가 m이라는 미지수가 있잖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를 살짝 바꿔보면은 y는 하고 얘 마이너스 y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러면 mx 빼기 4m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뭐에 대한 정보가 없냐? 기울기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얘들아 반드시 뭐가 있다? 정점. 지나는 점에 대한 정보가 없어 보이지만 무조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점이라고요? 정점. 기울기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점은 무조건 제공해 줍니다. 한 대씩이니까요. 자, 그럼 얘들아 얘를 어떻게 해서 여기서 그냥 m을 살짝 묶으세요. 요렇게. 다 상대식처럼 이렇게 이건 처음에 선생님이 해주려고 한 거지 이렇게까지 정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정점 정보 찾을 수 있나요? 얼마?
그렇지. 4,2 읽을 수 있어 없어? 여기 0 되는가? 뒤에 붙어 있는가? 그래서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으나 4,2를 지나면 4,2를 지나면 어떻게 생긴 직선? 기울기가 왔다 갔다 이렇게 삐걱 움직이는 직선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얘가 그냥 하나 머릿속에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거야. 어려워지는 거, 문제가 잔뜩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거 이해됐어? 2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1, 2, 3, 4, 5, 6, 7, 8 바뀌고 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얘를 삐걱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 두 직선이 제2사분면에서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기본적으로 약간 이렇게 있으면 되니? 어떻게 만나니? 그죠? 여기서 만나려면 약간 이렇게 생겨야지. 그러니까 한번 일단 되는 걸 붙잡고 거기서부터 삐걱 조금씩 움직여보세요. 가동범위를. 자 어디까지? 얘가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 여기 지날 때. 근데 여기 지나는 순간은 2사분면에서 만나는 건 아니지. 하지만 경계를 찾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 4,1을 지나는 직선이 0,6을 지날 때까지 삐걱 움직일 수 있죠. 여기서 더 나가면 1사분면에서 만나잖아. 맞죠? 자 그럼 더 아래로 내려봐. 어디 지날 때까지? 그렇지. 여기 지날 때까지 삐걱 움직일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얘는 안 되지. 빼주긴 해야지. 경계를. 근데 우리는 무조건 경계를 찾는 거야. 어디서 변하는가.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이 가동 범위가 움직이는 요만큼까지 삐걱 움직일 때 만나죠. 2사분면에서. 근데 그때 뭔 범위 구하는 거냐면 M의 범위를 구하라 했는데 M이 뭐예요 얘들아? 기울기예요. 즉 기울기 범위를 구해달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0,6을 지나는 순간에 이 기울기는 0,6과 4,1을 지나는 순간 아니겠어요? 자 기울기 얼마야? 이때 기울기는 0에서 4까지 4 증가할 때 6에서 2로 마사 떨어지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이 되는 겁니다. 즉 이게 뭐예요? M. 이때 M이 마이너스 1인 순간 요런 직선이 될 거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아니면. 자 그러면 여기 이게 얼마야? 마이, 0이죠? 그러면 두 직선 기울기 이거 마이, 0이다 얘들아. 선생님이 괄호를 여기다 써서 그래? 자 그럼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얼마 증가할 때? 6 증가할 때 0에서 2로 y값은 이만큼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얼마? 기울기가 3분의 1. 그러면은 이 기울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달라져요? 마이너스 1부터 3분의 1까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등호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등호는 축에서 만나는 거지 사분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M의 범위는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는 마일, 베타는 3분의 1이 되면서 알파,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죠. 이해됐어?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어렵지? 얘가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 진짜 어려운 유형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서 얘를 왔다 갔다 해보면서 범위 찾는 문제. 어렵죠? 자,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럼 선생님이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169번 하나만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169번을 도전해 보세요.
했거든. 나왔어? 같이 해볼까? 자, 얘들아, 일단 이 직선을 해석을 해봐야 되죠? 자, 이 직선은 이제 y를 선생님 나중에는 안 보내겠지만 일단 아직은 이제 우리가 어려우니까 마이너스 y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했을 때 요렇게 식이 써지잖아요? 맞죠? 근데 얘를 이렇게 전개해보면 사실상 이 m이 뭐냐면 x의 기울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기울기를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반드시 뭐에 대한 정보가 있다? 지나는 점에 대한 정보가 있다. 얘들아 무조건 직선은 둘 중에 하나의 정보는 제공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없다고 빨리 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약간 2, 3은 6 이렇게 나오잖아. 약간 2 곱하기 4 우리가 자동으로 그럼 6이지 이렇게 하듯이 그냥 자동으로 기울기가 없다고? 점을 빨리 찾아야겠네? 약간 자동처럼 나와야 돼요. 자 근데 혹시 알 수 있나요? 정점? 몇 콤마 몇이야? 그렇지 얘들아. 그래서 이 직선은 그냥 모르는 직선이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정점 누구를 지나는 5,3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직선의 특징입니다. 자, 5,3이 어디냐면은 5,3이니까 뭐 이런 데 있겠죠? 이렇게 맞지? 5,3을 지나면서 이제 기울기는 삐걱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 자, 얘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얘가 이렇게 가면 당연히 안 만나지 않나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 여기까지 내려와야죠. 근데 얘가 3이고 3이라서 이게 이렇게 막 기울어진 게 아니라 축과 평행한 직선이 그려질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얘가 쭉쭉쭉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갈까? 2,1 그쵸?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그 사각형은 4점이 있잖아요. 그 4점 중에 얘가 어디를 지나갈 때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 거죠.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여기 움직일 때까지 내려가는 게 최대치로 내려간 거 맞지? 그래서 요렇게 왔다 갔다 삐걱 움직이는데 요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지만 사각형과 만남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해됐어? 근데 이거를 직선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난다니까요. 얘를 자꾸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그 가동 범위를 찾아야지 범위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자, 근데 누구 범위 찾는 거냐고 봤더니 m의 범위를 찾는 거야. 근데 그 m이 뭐예요? 기울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를 구해서 범위를 체크하면 되겠구나. 자,
그럼 이거 기울기 얼마죠? 여기서 기울기 0이죠. 왜냐면 x가 0에서 5까지 5 증가할 때 y는 3에서 3으로 증가량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5분의 0을 0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기울기가 여기 0일 순간이고 얘가 이때는 기울기 어떻게 구해? 여기가 2,1이니까 기울기 얼마? 몇 분의? 2에서 5까지 3 증가할 때 2. 그래서 얘가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는 0부터 3분의 2까지 움직이는 거 아닐까? 일단 쓰고 등호가 되는지를 나중에 이제 경계 지점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돼요. 네, 얘들아. 이 직선을 지날 때 직사각형으로 만나는 걸까 안 만나는 걸까? 만나는 거예요. 여기는 만나고는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등호를 붙여야 됩니다. 근데 아까는 왜 안 붙였지? 축이 사분면은 아니니까 못 붙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외울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등호를 붙이지 말지는 문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범위를 일단 쓰고 나서 그 경계 지점은 한번 체크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외우지 않고 이해를 해서. 이해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이 기울기만 달라져서 그런데 사실은 기울기가 아니라 이 뒤에 있는 y는 2x 플러스 k처럼 k 범위를 찾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하나 문제 풀어볼까? 예를 들어서 쉬운 걸로 2x 플러스 k가 저 직사각형이랑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지. 그럼 얘들아 어떻게 풀어야 될까? 똑같은 저 사각형이라고 생각해줘. 이렇게 얘랑 만나는 거. 이거 일단 해석을 해야 돼. 이 직선이 앞으로는 y는 2x 플러스 k 하면서 머릿속에 하나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움직인다고? 얘가? 기울기가 2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보는 거죠. 그럼 기울기가 사실 2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1 여기 지날 때가 기울기가 1이야. 그럼 걔보다는 가파르겠죠. 이렇게 대강 붙잡고 얘를 왔다 갔다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때 K의 범위는 K가 뭐예요? Y절편인 거잖아. 그럼 Y절편이 최대로 높이 올라갈 때는 어디야? 여기 지날 때야? 어디야? 여기 지날 때 아니에요? 고르는 거야, 내가. 움직이면서.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날 때 최대치로 K가 움직이겠죠. 그리고 내려. 어디까지 내릴 수 있을까? 그치, 얘를 골라야 돼, 지점을. 어디까지가 가동범위인지를 체크해달라는 거지, 상태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내려서 이렇게까지 올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K의 범위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아니라 기울기는 고정이에요. Y절편, Y축과 만나는 지점의 범위를 찾아달라는 거지, 상태가. 이해됐어? 그럼 그때 K는 어떻게 구하냐? 이 직선이 결국은 1,3을 지나는 순간에 그 Y절편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해봐 얼마니? 1,3 넣어봐라. 이렇게 되죠? 그럼 K 얼마야? 그래서 여기가 K가 딱 이렇게 이렇게 되는 순간이 기울기 2인 건가 봐, 실제로는. 자, 그 다음 여기는 얼마야? 2,1을 넣으면 되죠? 1 넣어봐. 1은 3 플러스 K니까 K 얼마? 그러니까 여기가 딱 마3인 순간에 얘를 지나가는 거지, 상태가. 그러면 K 범위는 뭐라고 해? 마3에서 1까지인데 등호가 될까 안 될까? 돼요. 왜냐면 여기 지나가도 만나긴 하는 거거든요. 여기 딱 지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K 범위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무조건 미지수가 들어있는 거 어떻게 한다? 움직인다고 이제부터는 생각을 해주셔야. 근데 특히 언제 움직인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방정식으로 풀 때는 중요치 않아요. 움직이든 말든 뭐 어쩌라는 거야? 그냥 풀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야 한대. 만난다, 교점이 어쩌고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떤 상황인지를 그래프로 그려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림으로 그려야 할 때는 반드시 미지수를 움직인다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유형 9번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자, 유형 9번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아까 이게 뭐라 그랬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 인위의 직선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결국에는 K 직선 더하기 직선은 0. 아까 그런 걸 아까 했었죠? 그게 바로 유형 9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9번 어떻게 된다고? 여기다 직선 1번이 있고 여기에 미지수가 있고 직선 2번이 있어요. 이렇게. 자, 요런 꼴에서 얘가 0, K 값에 관계없이 움직일 때 두 직선의 어디를 교점을 지나는 인위의 방정식. 걔가 바로 얘다. 그래서 외울 때는 그냥 K 직선 더하기 직선은 0. 근데 여기가 맹점은 뭐라고요? 누군 표현이 안 돼? 직선 몇 번? 1번. K 붙어 있는 건 표현할 수 없어. 그럼 난 K까지 붙어 있는, 그러니까 직선 1까지 표현을 끝까지 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가 M, L, P 상관없어요. 그냥 미지수 하나를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면은 우리가 모든, 진짜로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한 번에,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왔나요? 자, 그럼 문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173번으로 와보세요. 자, 두 직선의 교점각. 근데 이제 나 이거 풀이 방법을 좀 잘 봐보세요. 얘의 교점하고 4,5를 지나는 직선이 있대요. 그렇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구해보자, 얘들아. 근데 솔직히 우리가 중학교 때도 이 문제를 애들한테 주잖아? 무조건 풀어냅니다. 어떻게 풀어내는 거죠? 아니, 연립방정식으로 교점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교점 빨리 찾아. 그리고 이 교점 알지? 두 점 지나는 직선 구해 못 구해? 아니, 당연히 구하는 거 아닌가? 중학교 애들도 풉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연립 한번 해볼게요. 얼마지? 더하면 3x 마사는 0이면서 x가 3분의 4가 나오고 y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지? 여기다 낼까? 그럼 y는 x마 3이 y 아닌가? 그지? 그러면 3분의 4에서 3분의 9를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겠네? 그래서 교점이 얘예요. 구했어, 지금 벌써. 근데 봐봐, 교점이 좀 불편하지 않아요? 얘랑 얘 증가량 찾고 증가량 찾아서 기울기 찾아가지고 저걸 또 대입해서 구해야 됩니다. 자, 한번 구해볼까요? 자, 어떻게 되지? 증가량, x 증가량 얼마야? 이게 3분의 10이니까는 3분의 8 증가하나?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5에서 3분의 15까지 증가해. 그럼 얼마? 20인가?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3 버리고 8분의 20인데 4를 약분하면은 2분의 5죠.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5야. 그러면 y는 기울기 2분의 5x 쓰고 4 집어넣어서 5 되게 만들어. 나온다? 그럼 이건 답이죠. 자, 중학교 때 방법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좀 우리 귀찮았죠? 하지만 약과야. 어떤 문제를 풀잖아? 교점을 찾았는데 11분의 121 뭐 이런, 아니 11분의 121은 약분되잖아. 11분의 127 뭐 약분도 안 되는데 진짜 이상한 답이 나와요. 근데 그거 왜 그러는 거냐? 출제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출제 의도에 벗어난 거예요, 풀이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푸느냐? 얘를 연립을 일단 교점을 구해봤어. 근데 깔끔한 거야. 막 1,5 막 이러면서 너무 괜찮아. 그럼 선생님도 이렇게 탔습니다. 누가 이렇게 안 찾니? 그죠? 그런데 너무 교점을 x만 구했는데도 난리나. 막 11분의 막 이런 거 나와.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출제 의도가 아니구나. 그럼 이 출제 의도는 뭐였냐? 얘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이 임의의 방정식 있죠. 얘를 체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사실은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죠. 어디다가 K를 붙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붙이셔도 돼요. 한쪽에만 붙이시면 됩니다. 미지수를. 자, 근데 이렇게만 되면 K에 관계없이 이 교점을 지나는 랜덤인 방정식이 딱 하나 나왔겠죠. 근데 그 무수히 직선 중에서 4,5를 지나는 직선은 어떻다? 유일하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4,5를 지나게 하면 딱 하나 내가 원하는 게 나올 거라는 거지, 상태가. 그래서 이 직선에 4,5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랜덤 방정식 중에 얘를 지나는 딱 하나가 나타나겠죠. K 값이.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얼마지? 428, 5, 마일 4, K, 4, 5, 마사. 이게 얼마지? 10이고 마사 K인가? 선생님 계산이 틀리면 다시 해야 돼. 또 봐줘. 맞아? 그럼 K 얼마야? 3이죠? K를 여기다 3을 딱 넣잖아? 그러면 직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얼마죠? 3 넣어봐. 5x인가? 맞지? 그 다음에 3 넣어봐. 2y인가? 그 다음에 3, 마 10인가? 마 10 맞죠? 근데 이거 정리해봐. 얘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똑같은 답이죠. 근데 이 의미가 이렇다는 거야. 얘를 지나는 두 직선 교점 지난 랜덤 방정식을 내가 막 찾았어. 그냥 이게 통째야. 무조건 이게 하나야. 랜덤인 게. 근데 그 중에 4,5를 지나는 직선은 유일할 것이다. 해서 4,5를 대입해서 K를 찾으면 그걸 정리했을 때 내가 찾던 식이 나타나는 거죠. 저 4,5를 지나는 임의 방정식이. 근데 봐봐. K가 어때? 깔끔히 떨어지고 계산도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얘였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출제 의도를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하잖아? 문제가 훨씬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다. 근데 방법은 선생님이 지금 2번 풀어드린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돼요. 근데 선생님은 둘 다 씁니다. 교점이 간단해? 이걸로 풉니다. 선생님은 얘를 그러니까 굳이 강조하지 않아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하지만 얘가 너무 이상해. 그러면 이렇게도 해봐라.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실 얘를 연습하는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얘로 풀 수 있어도 그냥 추천은 얘로 하는 거지. 왜?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연습을 해달라. 이렇게 풀 수 있어도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지.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알겠죠? 이렇게 풀어달라. 됐죠? 응. 자, 그렇다면 근데 문제가 이제 다 풀린 게 아니야, 얘들아. 얘를 지난 직선 이제 구해졌잖아. 근데 걔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겠대.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이 뭔데? x 절편 얼마야? 2야? 2,0. 그 다음에 y 절편은 그 y축과 만나는 점이 y 절편 아니야? b 얼마야? 그렇지. 0, 여기 마오. 보이죠? 자, 그러면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줘. 그러면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로 이제 구해낼 수 있겠죠? 자, 얼마? 루트 4 더하기 25니까 얼마? 29. 그래서 루트 29가 바로 일단 이 173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찾는 게 이제 뭐 우리가 솔직히 절편을 못 찾냐 이게 아니라 이 직선을 찾아내는데 초점이 있다. 자, 하나 더 해보세요. 뭐 해볼까? 171번 해볼까요? 도전 171번 도전.
그래서 얘들아 요렇게 풀어주세요. 요거 두 번째 방법으로 해주세요. 연습을. 아니 연습을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풀 수 있으나 연습을 예고해달라 했잖아. 요렇게 풀어주세요. 직선한도 만들어보세요. 다들 이 방법을 택하셨군요. 근데 교정이 어때? 예쁘게 나와? 5,10. 아 그래 예쁘게 나오긴 하네. 하지만 이제 연습을 해달라. 그렇지. 그렇지 맞습니다. 자 그럼 다 하신 분은 이제 뭘 하냐? 이 라이트 쌤이 사실 좀 애매하게 숙제가 별게 없어요. 유형 그 7, 8, 9 3개잖아요. 몇 문제 또 안 남았지 않아? 그치? 유형 7, 8, 9 3개. 그래서 거기를 지금 좀 풀고 갈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숙제를 프린트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